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FEQ를 꼭 작성해서 1년 혹은 2년마다 미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꽤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미국의 경기도 별로 안 좋고 또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후에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여러분은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 연금을 SS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SSB를 한국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받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SSB를 받는데 왜 세금을 떼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FEQ가 언제 필요한지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헷갈리고 있는 게 SSA, SSB, SSI 이 세 가지를 많이 헷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되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SSA라고 하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예, 즉 사회보장국입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곳이 SSA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65세 넘어서 뭐 70대 받는 분들 계시지만 62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연금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받는 게 원래는 SSB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 SSI도 사실 SSB 범주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이제 우리 연금,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하고는 다른 건데 사실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SSB는 큰 범주로 얘기하면 뒤에 정부 보조금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뭐 어디서 인컴 소스 같은 거 적는데 거기는 SSB라고 안 적고 SSA라고 적어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 크레딧 카드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인컴 소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적는데 거기면 회사면 회사 이름을 적지 거기다가 월급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컴 소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SSA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받는 건 뭡니까? SSB가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히 표현을 따지면 여러분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SSB를 SSA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개념 잡히셨죠? 자, 그래서 이 SSB라고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한인들 언론이나 뭐 신문사나 이런 데서 그냥 통틀어서 SSA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SSB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받는 연금은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예,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게 SSB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 평균적으로는 1978불 77센트를 받는데요. 보편적으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조금 받아요? 예, 이런 같은 건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금 낸 만큼 받는 겁니다. 더 받는 분도 계시고 적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미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978불 77전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부부 둘이 받으면 얼마죠? 거의 4,000불 돈이에요. 4,000불 돈을 지금 한국에 가져가면 얼마죠? 예, 거의 6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한국에서 노후에 꽤 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사실 평균적으로 이만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미국 오셔갖고 세금을 남들은 30년 냈는데 어떤 분은 10년만 내고 어떤 분은 15년 내고 낸 게 다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개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또 세금을 월급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만큼 많이 받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다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몸이 불편해갖고 디세빌리티 해갖고 평균적으로 나라에서 받는 거 요것도 SSB라고 합니다. 요건 평균적으로 1539불 92전.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가족, 생존자 이런 사람들은 1784불. 그러니까 남편이 일한 거 와이프는 평생 동안 하우스 와이프로 일하면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를 받죠. 남편이 있었던 거에서 받고 심지어 이혼한 전 남편의 것도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SI가 있는데 SSI는 쉽게 말해서 정부 보조금이에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위해서 나라에서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균적으로 698불을 받는데요. 한 사람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한 1,000불 정도 되고 1,000불 조금 안 되고 부부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한 1,4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만약에 진짜 돈이 없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이 욕하는 게 미국에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한국 온다. 근데 미국에서 먹고 살 거 없으면 미국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돈을 한국보다 한 4배는 더 줍니다. 예, 미국이 SSI 주는 게 한국보다 4배는 더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SSI 받는 분들은 한국 나가시면 못 받아요.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못 받습니다. 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즐겁게 살라고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SSB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여러분이 연금은 다른 나라에 있어도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낸 돈이에요. 세금 내면서 냈던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SSB 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세금을 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세금을 떼는 경우는 뭐가 있냐? 예, 여러분이 연금을 받으시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너무 정정하셔갖고 또 일을 하신다. 예,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SB를 받고 또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버신다. 그러면 SSB 받는 건 진짜 문제 되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이 한 달에 2만 불씩 버신다. 그러면 뭐 2,000불 들어오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2,000불에 대해서 뭐 85%뭐 세금을 뗀다. 뭐 눈이나 꼼짝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계산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준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주마다 다르고 세법이 다르고 또 시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세금 공제할 수 있는 게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SSB 받는 이제 그 금액의 50% 그다음에 기본소득 이걸 합천 금액이 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금액이 개인의 경우에 1년에 2만 5천 불 이하면 세금이 안 붙는 거예요. 2만 5천 불부터 3만 4천 불 사이면 최대 50% 과세가 붙고 3만 4천 불 초되면 최대 85%가 붙는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죠? 많이 붙는 것 같죠? 한번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SSB를 연간 2만 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 1,800불 정도 받는다고. 아까 뭐 1,900불 정도가 평균이라고 얘기했죠. 네. 2만 불 정도 받아요. 2만 불 정도 받고 추가 소득을 여러분이 파타임 일을 갖고 10,000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2만 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50%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0,000불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SSB에 맞는 게 2만 불이면 10,000불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 10,000불에다가 여러분이 번 돈 또 10,000불 있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불입니다. 근데 개인 신고 기준으로 2만 5천 불 이하면 세금 없다고 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연간 SSB가 3만 불 받아요. 초과 수득이 또 3만 불 벌어요. 그럼 많이 벌죠. 자, 그럼 우선 3만 불에 50%니까 어떻게 되죠? 15,000불입니다. 그리고 또 3만 불 벌었죠? 그러면 4만 5천 불을 총 번 겁니다. 그럼 개인 신고 기준 3만 4천 불 초과하니까 최대 85%의 과세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금도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 미국 내에서만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셔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SSB를 다 못 받는 경우는 없지만 최대 50%, 85% 이렇게 또 세금 때문에 더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받는 이제 세율은 SSB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부터 37% 정도 일반 소득세율을 갖다 적용한다고 하니까 연세가 드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좋은 거죠. 예, 근데 일을 어설프게 하실 바에는 여기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PA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일을 하실 바에 괜히 SSB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돈 벌면 괜히 좀 더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버신다. 예, 그러면 그냥 SSB는 그냥 85%안 받을 생각하고 그냥 일해서 돈 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SB에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폼 W4V 요걸 미리 작성해서 세금을 공제하도록 신청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을 해서 미리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CPA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게 연방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 주마다 주에도 세금이 있을까? 예,
연방 정부가 지금 SSB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주는 세금을 내는 주도 있고 세금을 안 내는 주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2024년도 기준에 10개 주가 지금 SSB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금 말고 또 다른 세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개 주는 콜로라도, 커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뭐 이 중에서 그나마 콜로라도가 제일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SSB에 대해서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나가 계신다. 그럼 여러분의 주소지를 갖다가 이 주 말고 다른 주로 해놓으면 또 주 세금을 안 내요. 예,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일을 하는데 솔직히 아까 말한 SSB 갖고 미국에서 좀 살기 힘들어요. 2,000불 받는다고 치자고요. 부부가 4,000불 받아요. 4,000불이 아주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시골은 괜찮겠지만 대도시는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까딱 잘못하시면 괜히 또 이 연금 받는 것도 또 깎여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미국에서 IRA, Roth IRA 이런 같은 거 많이 들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IRA를 들어놓고 거기서 돈을 빼는 거는 이거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건 인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컴인가 아닌가를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연금은 여러분의 인컴, earned income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일해서 번 돈. 인컴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냈던 돈이에요. 저축을 찾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IRA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을 찾아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물론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는 돈을 찾을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내고요. Roth IRA 같은 경우는 세금을 미리 내고 IRA를 한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안 낸다 이 차이는 있지만 인컴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소일거리로 어디 가서 일주일에 4시간씩 파타임 일해갖고 페이첵을 받는다? 이건 인컴이죠. 이거는 세금의 대상이 되고요. 일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IRA에서 돈을 꺼내 쓴다? 이건 여러분의 저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에 50만 불이 있어요. 그 돈을 야금야금 꺼내 쓴다. 예, 이것도 당연히 저축이니까 세금을 안 내죠. 은행에 있는 내 돈을 꺼내 쓰는데 세금은 물리는 곳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을 웬만하면 안 내려면 젊었을 때 IRA 같은 거 좀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모로 좋아요. 미국의 이 SSB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 물론 SSB도 해마다 콜라라는 기준으로 해갖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물가 상승률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한 사람이 2,000불 받고 또 부부가 4,000불 받는다. 4,000불 받으면 이건 돌아가실 때까지 쭉 나오는 돈이죠. 그리고 은행에 이제 한 50만 불이 있다. 4,000불 조금 모자란데 그냥 은행에 있는 돈 매달 한 1,000불씩 그냥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혹은 IRA나 Roth IRA 같은 거, 예, 이런 돈이 또 그 안에 또 지금 쌓여 있는 돈이 한 50만 불 있다. 그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집이 페이오프가 돼서 매달 내야 될 돈이 없다, 모기지를 낼 돈이 없다. 그럼 4,000불 갖고도 또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SSB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될까? 예,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해도 소득이 낮으면 안 냅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부부 공동인 경우에는 32,000불, 개인인 경우에는 25,000불 이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일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되냐? 그래서 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SSB를 받는데 한국에 오니까 조금밖에 못 받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조금 주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께 2,000불 드리기로 했으면 한국 가도 2,000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 일을 했다? 그러면 2,000불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거, 예, 이걸 갖다가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조금 덜 받나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셨어, 예,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뗍니다. 저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일했어요. 열심히 세금 냈는데 저 영주권 포기하면 SSB를 못 받나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돈이니까 받아요. 받긴 받는데 영주권을 포기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 돈을 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연금 받는 거 있죠. 예, 거기서 미리 공제를 합니다. 15%부터 30%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적 포기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적 포기세가 내야 되는데 이거는 돈이 많은 경우, 예, 여러분이 한 몇십만 불 이상 있는 경우, 예, 그때 걱정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보편적인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주권 포기했다 그러면 영주권 포기한 사람은 15%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미 조세 조약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받든 다른 나라에서 받든 직접 세금 신고하고 다 하고 별 문제 없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고스란히 원래 2,000불이면 2,000불, 1,000불이면 1,000불 다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갔다. 그러면 15% 원천 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민권자인데 예를 들어서 복수 국적을 했는데 나 이제 미국 시민권 필요 없을 것 같아 갖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 예. 그래도 또 여러분이 15% 원천 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남편분은 시민권자고 본인은 영주권인데 남편 따라서 지금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3년에 한국에 계속 있었잖아요. 영주권자가. 그럼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거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박탈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만약 박탈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5%를 원천 징수하고 안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좀 미리 알아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세법상 과세 여부가 뭐냐면 한국도 이건 법입니다. 예. 미국에 연금 받는 거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세금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에 또 국민연금은 미국에서 받아요. 예, 이것도 연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세금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연금에 대해서 세금은 미국도 한국도 붙이면 안 됩니다. 내 돈 내가 찾아 쓴다는데 뭔 상관입니까? 내 은행에 있는 돈 꺼내 쓰는 거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이 이런데 많은 분들이 뭐 행정사에서 물어보니까 그렇다던데요. 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제대로 아는 곳은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들 만나봤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지방 정부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 지방 정부에 외국인들 뭐 혹은 우리 같은 교민들이 많이 안 갔어. 처음 보는 케이스야. 모르니까 은행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요거 세금 내라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이 몰라갖고.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여러분이 이겨요. 예, 따지면 여러분이 이기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싸져요. 근데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법으로는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외국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있는 그 지역의 건강보험 건강 공약이다. 그러면 헷갈려서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을 여러분이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약 일을 한다. 그럼 세금 보고를 미국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웃겨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웃기죠? 한국은 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다 세금 내라고 안 해요. 미국은 네가 한국 가서 돈을 벌든 아프리카 가서 돈을 벌든 돈 번 거에 대해서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조세 협정이 있는 나라 모든 나라를 다 설명 못 드리는데 한국과 미국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1년에 18만 불 이상 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세금 낸 거로 끝이에요. 미국에다 또 세금 낼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 벌었다 이거는 미국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보고해서 미국에다 세금 내는 거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죠. SSB 받고 있는데 돈을 더 벌면 여러분이 세금 낸다고 했죠. 돈 번 거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8만 불 미만으로 벌었어요. 한국에서. 18만 불이면 꽤 많은 돈입니다. 한국에서 2억 버는 거예요. 예,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1년에 2억씩 버는 게 쉽지 않죠. 자, 18만 불 이하를 벌었어요. 한국에서 뭐 몇만 불 벌었어. 한국에다 세금을 내죠. 미국에다 보고는 해야 돼요. 법적으로. 보고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한미 이 협정이 있기 때문에 18만 불 이하로 벌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30만 불 벌었어요. 한국에서 18만 불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12만 불에 대해서는 미국에다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 세금까지는 카운트 안 되는데 SSB 받는 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인컴이 벌어들였으니까. 그 세금 안 내지만 인컴을 벌어들였으니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SSB 받는데도 왜 인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SSB를 2,000불 받아야 되는데 왜
$1,000밖에 못 받지? 왜 $1,300밖에 못 받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앞에 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하는 CPA, 양국의 CPA,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SSB를 받으면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다 하면 돼요. 근데 세금보다 다 하면 되는데 최대 85%까지 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이 돈을 벌 경우,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갖고 오는 돈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연금을 찾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SSB를 수령할 때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한국에서 SSB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것은 세금을 안 붙여요.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미국에서 받는다고 이것도 세금을 안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SSB의 과세 대상에서는 카운트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진짜 1년에 18만 불 이상 버시는 정도면 많이 버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문가 고용하세요. 캠피디 영상 하나 보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듣지 마시고요. 그 정도 돈 버시면 전문가 고용하시면 알끌살끌 여러분의 돈 다 절약해 주실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번에 FEQ 얘기를 해드렸죠. 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ire. 자, 이걸 왜 하냐?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살고 계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이 연금을 수령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수령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계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면 이제 사망 신고가 되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외국에 있으면 사망 신고를 미국에다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외국에 가 있으면 FEQ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보내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1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답변을 해야 되고 향후로는 그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고 SSB는 미국의 적성국에 가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 가 있다 그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안 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적대국인 나라는 돈을 안 받아줍니다. 그 나라 돈줄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SSB는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자 상관없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SSB를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은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미국에서 온 돈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 붙이는 게 없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그 대신 미국에서 또 일을 하거나 한국에서 일을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을 지금 한국에 계셨다는데 좀 걱정되는 게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이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에는 미국에 올 때 CBP 국경보호국에서 심사할 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조사하죠. 심지어 우리 댓글도 보니까 3개월 한국 갔다 왔는데도 끌고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LA가 진짜 이게 짜증나는 게 저는 시민권자인데 저를 붙잡고 가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내가. 어느 나라 갔다 왔냐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갖고 내가 시민권자한테 쫓아낼 거야 막 뭐라고 했죠. 하여튼 이게 좀 인종차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아져서 이걸 좀 걱정해야 됩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하면 거의 영주권 포기로 봐요. 그래서 미리 재입국 허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I-131 폼입니다. 이거를 받으면 최대 2년까지는 한국에 있을 수가 있는데 3년이나 한국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영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15%를 미리 떼고 줍니다. 그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2,000불이다. 월 2,000불이다. 그러면 15%면 얼마죠? 300불 빼니까 1,700불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계실 거면 시민권 받는 게 뭐 제일 좋습니다. 시민권 받으면 한국에서 뭐 몇 년 있든 한국 비자만 오케이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F4 비자 받으면 지금 이제 5년짜리 주죠. 중간에 3년, 2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옆에 나라 잠깐 갔다 오면 됩니다. 별 걱정 없이 한국에서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달라고 하면 주는 거니까 뭐 솔직히 그건 뭐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F4 비자 받고 한국에 계시면 제일 좋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 한국에 계시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메디케어 커버를 못 받는 거예요. 메디케어 커버를 못 받는데 메디케어가 이제 올해 이제 185불이죠. 제일 적게 나는 게 185불입니다. 185불이 아깝죠. 한국에 있으면.
자, 그럼 이제 메디케어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예, 없애려면 없앨 수 있어요. 미국에서. 없앨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웬만하면 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국적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FO로 가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영주권자인데 한국이랑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영주권자는 한국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 시민권자가 F5 비자를 받고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신 경우가 있고 혹은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메디케어를 사실상 갖고 계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디케어 파트 C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뭐 여러 번 방송했는데 파트 C를 이용하면 LA나 뉴저지나 뭐 이렇게 큰 도시 같은 데는 경쟁이 심해서 185불을 거의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다 돌려받기 때문에 그냥 살려만 놓으시라는 거예요. 왜 살려만 놓으라고 얘기를 해드리냐면 한국 병원 시설 좋고 병원 가기 편하죠. 근데 진짜 세계적인 또 의료진이 미국 내에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국에서 못 고친 병은 미국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병원비가 천문학적이잖아요. 메디케어가 살아있으면 미국 와서 여러분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연세에 있는 분들은 저는 메디케어 살려놓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매달 185불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C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돈 안 내고 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가면 여러분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저소득층은 몇만 원도 안 내요. 예, 근데 보편적인 분들은 한 10만 원. 예, 그리고 좀 일을 하시고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버는 것 따라 다릅니다. 한 600만 원, 700만 원도 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보편적인 분들은 뭐 한 20만 원,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2, 3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 한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소득층은 몇만 원 안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한국 가서 뭐 완전 정부에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안 들어갈 거고 보편적으로 한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싸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한국의 보험이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아무 병원이나 다 가도 다 커버되고요. 약값도 커버 많이 되고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은 양쪽으로 다 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거. SSB를 받는데 이걸 한국으로 어떻게 갖고 와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다 얘기하면 국제 직접 입금을 시켜줍니다. International Direct Deposit이 가능합니다. IDD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이제 뭐 금융 거래 같은 게 필요하면 미국 은행을 갖다가 놔두는 게 중요한데 한국으로 직접 돈이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면 이제 IDD를 신청해갖고 한국에서 쭉 있으면 돈이 꼬박꼬박 한국 은행에 들어오니까 되게 좋긴 한데요.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안 좋은 거라기보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난 미국 내에서 크레딧, 미국 내에서 나중에 또 집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미국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미국 은행 살려놓는 게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뭐 그런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돈 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집을 사는데 다 현찰 주고 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융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미국에서 4,000불씩 들어옵니다. 월 6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기록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융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 대신 미국 은행에는 돈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미국 은행에는 돈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서 융자 받기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미국 은행 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 은행으로 돈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foreign transaction fee 없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돈 쓸 때마다 수수료 안 붙는 거. 그냥 환율로만 계산되는 크레딧 카드 있거든요. 한국 요즘에 한 90%는 다 크레딧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그 크레딧 카드 이용해서 쓰고요. 현찰 필요하면 그냥 ATM 머신에서 돈 빼면 됩니다. 한 300불 정도 뽑으면 한 50만 원 뽑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씁니다. 현찰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돈 뽑아서 쓰면 사실상 수수료 붙는다 하더라도 별 큰 문제 안 돼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되게 대체로 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디렉트 디파짓 들어오면 그때 들어올 때 그 환율로만 계산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카드를 쓰면 만약에 환율이 좋을다. 예, 그때 돈을 뽑았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환율을 보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연세 드셔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라든가 경제 이런 같은 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건가?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가? 미국 내 크레딧이 좋은가? 예, 이런 걸 생각하면 미국의 은행을 놔두고 미국의 은행으로
이 SSB를 받는 게 되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가, 한국에서 돈을 많이 쓸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 쪽으로 IDD를 통해서 한국은행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자가 SSB를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따박따박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영주권을 뺏긴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주권자다 그러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미국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1년 이상 있으면 영주권 박탈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박탈당하면 받는 돈의 15%를 깎여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면 보험 문제, 이거 좀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도 걱정은 안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건 요즘에 미국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시민권 받아놓으시고 F4 비자 받았고 한국 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꼭 한국 국적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떤 분들은 또 영주권을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내 부모님 재산이 있어서 그거를 물려받는 것 때문에 또 영주권을 갖고 계셔야 되는 이런 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시민권, 영주권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시면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SB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문현답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얼마 받나요? 여러분이 얼마 세금 낸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그리고 뭐 캠페인비 뭐 2,000불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1,000불밖에 못 받나요? 여러분이 내신 만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냈는데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불법 체류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자인데 이걸 주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 얘기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상 영주권을 포기하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NRA로 간주되기 때문에 15% 미리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한국에 거주할 때는 IRS 폼 W8 BEN을 제출해서 조세 조약 혜택을 적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의 CPA 이런 곳과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한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는 해야 된다. 이걸 꼭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파트 A, B 한국에 쓰면 사용을 못하죠. 미국에 있는 병원만 커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꼭 국민건강보험을 드셔야 되고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한국엔 무조건 강제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이 한국에서 일 안 하시면 한 10만 원 안팎으로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간다, 난 15% 깎인다 하더라도 영주권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I-407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처리 가능하고 심지어 공항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 올 때는 이스타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엑셋 탁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하면 여러분이 세금 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을 경우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은 89만 9천 불이네요. 2025년 기준은 89만 9천 불 이상의 순이익 보유자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요거는 CPA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포기, 시민권 포기도 진짜 재산이 많으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때도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좀 전반적으로 좀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금 받는 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돈이 저축된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한국에서 갖다 쓰는 거는 여러분의 저축된 돈을 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 연금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건 뭐냐? 여러분이 미국에서 그 나이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연금과 같이 계산해서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면 웬만큼 소일거리, 그러니까 면세가 되는 쪽까지만 소일거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엄청나게 버시지 않는 이상 어정쩡하게 벌면 오히려 돈 받을 거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는 한국에서 마찬가지인 게, 한국에서 돈 버는 건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과세 방지 조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에 18만 불 이상을 한국에서 벌지 않는 이상 미국에다가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한 이 SSB에 대한 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입이 있으니까.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풍요로우니까 SSB를 이만큼 안 줘도 되겠네라는 이 조건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카운트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영주권자는 이제 한국에 요즘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래 있을 거면 다른 방법을 좀 공유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영주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89만 9천 불 2025년 기준입니다. 거의 90만 불 이상 있는 분들은 세금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15%는 깎여서 받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2,000불 받을 거를 1,700불만 받는데 그 대신 여러분은 뭐로부터 해방이 되죠? 예, 미국에다 세금 보고하는 걸 또 해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돈 버는 게 많다, 그럼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돈을 잘 벌어. 그럼 굳이 돈 벌어서 한국에서 세금 내고 또 미국에서 세금 낼 필요 없잖아. 그럼 이제 미국 걸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뭐 1년에 한 50만 불씩 벌어. 막 그러면 포기해야죠. 뭐하러 양쪽 나라에 세금 냅니까? 세금을 갖다가 안 내고 대신 30% 깎인 금액을 받아도 그게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메디케어, 미국에서 메디케어 사용도 안 하는 거 185불씩 내는 거 아깝다.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C를 이용해서 가급적 돈을 안 내고 다 돌려받는 방법, 이걸로라도 살려놓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살려놓는 게 좋아요. 예, 한국에서 못 고친 병을 미국에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행정사를 만나든 CPA를 만나든 세무사를 만나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또 틀어서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좋아요 필수죠. 여러분이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또 신나서 이런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카톡방 같은 데도 이런 영상 같은 거 퍼뜨려 주시면 또 주변에 또 다른 분들 같이 정보 갖고 우리 모두 노후 대책을 갖다가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